셋 다 내 자식이 아니야. 40년을 함께한 아내 앞에서 현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던졌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제발 들어줘요. 오해? 새 아들이 전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오해야?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검사 결과에는 새 아들 중 한 명은 형제 관계, 나머지 두 명은 현수의 조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형들 중 누가 당신과 배신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40년 동안 완벽하다고 믿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뒤에 아버지가 치밀하게 짠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운명처럼 만난 한 남자가 복수의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현수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으로 아들들이 선물한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건강검진 패키지라고 했죠. 현수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현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현수는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유전자 일치도 검사 결과. 세 아들 모두 현수와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명확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40년이 거짓말이었단 말인가.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검사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유전자 검사센터입니다. 직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김현수라고 합니다.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요.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고객님, 성함과 생년월일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정보를 불렀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검사는 총 3차례 진행되었고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추가 분석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 아들 중 한 명은 다른 2명과 형제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 나머지 2명은 현수의 직계 혈족, 즉 조카일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 아버지, 아니면 형들. 현수는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서류가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현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박영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나와요. 영애의 밝은 목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식탁에는 현수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애는 앞치마를 두른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결혼 40주년이잖아요. 당신 좋아하는 거 다 만들었어요. 영애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식탁을 내려다봤습니다.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앉아요. 식기 전에 먹어야죠. 영애가 현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현수는 영애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현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영애는 놀란 표정으로 현수를 올려다봤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영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애 앞에 던졌습니다. 서류가 식탁 위로 펼쳐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현수가 낮게 물었습니다. 영애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내용을 훑었습니다. 영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당신, 이걸 어떻게... 영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들이 선물했어. 건강검진 패키지라면서. 웃기지? 덕분에 40년 거짓말을 알게 됐으니까. 현수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영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영애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오해? 새 아들이 전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오해야?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설명할게. 제발 들어줘요. 영애가 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수는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설명? 40년 동안 날 속인 게 설명으로 해결돼?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영애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영애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영애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누구야? 누구 자식들이야? 아버지? 형들? 현수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할 거야? 현수가 다그쳤습니다. 영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좋아. 내가 직접 알아내겠어. 누가 날 이렇게 만들었는지. 현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요? 여보. 영애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현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영애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들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요. 현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들의 얼굴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감히. 현수는 이를 갈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김 회장의 저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집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집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계셔? 현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에 계십니다.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집사를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복도를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서재 문을 거칠게 열었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노크는?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현수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김 회장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뭔가? 김 회장이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새 아들이 전부 제 자식이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김 회장은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일인지. 현수가 다그쳤습니다. 김 회장은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현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김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애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버지, 형들, 누군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현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회장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 네가 집안 관리를 제대로 못한 거지. 김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제 자식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나한테 따지지 말고 나가. 김 회장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현수는 김 회장을 노려봤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에서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돌아섰습니다.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큰형 김준석과 마주쳤습니다. 준석은 양복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현수야, 무슨 일이야? 아버지한테 소리 지르는 거 다 들렸어. 준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준석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형의 눈빛을 읽으려 했습니다. 형, 내 아들들 아시죠?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연이, 태준이, 태호? 당연히 알지. 왜? 준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애들이 제 자식이 아니래요. 현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준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무슨 소리야? 준석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3명 다 제 친자가 아닙니다. 현수는 준석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준석은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 혹시 아는 거 있어요? 현수가 다그쳤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나도 처음 듣는 소린데. 준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형제들 중에 누군가 영애와 그런 관계였던 거 아닙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야,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 마누라를 우리가? 준석이 화를 냈습니다. 검사 결과에 나왔어요. 제 조카일 가능성이 높대요. 현수가 서류를 준석에게 내밀었습니다. 준석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준석이 중얼거렸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요. 뭔가 아는 거 있죠? 현수가 준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준석은 현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도 아무것도 몰라. 준석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어. 내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준석은 현수를 피해 복도를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현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집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첫째 아들 태연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끊어졌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태연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신다고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현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현수는 한적한 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누가?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피우는 담배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현수 씨? 여성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수는 여성을 자세히 봤습니다. 미정 씨? 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오미정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 집에서 일했던 여성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미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근처에 살아요. 산책하다가 우연히. 미정이 현수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미정이 물었습니다.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담배만 빨아댔습니다. 미정은 현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보이네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담배를 입에서 뗐습니다. 땅에 비볐습니다. 미정 씨, 우리 집에 대해 아는 거 있어요? 현수가 돌연 물었습니다. 미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정이 되물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뭔가 알고 계시죠? 현수가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정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현수는 미정을 초조하게 바라봤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애 씨와 저는 오랜 친구예요. 현수 씨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지냈죠. 미정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서요? 현수가 다그쳤습니다. 40년 전 일이에요. 영애 씨가 셋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미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현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때 김 회장님께서 영애 씨를 불렀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현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수 씨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고. 미정의 말에 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병원 검사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현수 씨가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현수가 부정했습니다. 회장님은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죠. 미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장님의 아들들이 대신 아이를 낳게 하는 계획이었어요. 미정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벤치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미친 소리예요?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미정이 울먹였습니다. 영애는 뭐라고 했어요? 거부했겠죠? 현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애 씨는 거부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협박하셨죠.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협박이요? 현수가 되물었습니다. 영애 씨 부모님이 회장님께 큰 빚을 지고 있었어요. 거부하면 가족을 파멸시키겠다고 하셨죠. 미정의 말에 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영애는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영애 씨는 울면서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미정이 말했습니다. 무슨 조건이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영애 씨는 누구의 아이인지 알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수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죠.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회장님은 영애 씨에게 약을 먹였어요. 기억을 흐리게 하는 약이었죠. 미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애가 기억을 못하는 거군요. 현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영애 씨는 피해자예요. 회장님과 형님들이 계획한 일이었죠. 미정이 현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현수는 미정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들 모두 알고 있었단 말이죠? 현수가 이를 갈며 물었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 모두 관여했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주먹으로 벤치를 쳤습니다. 저 개자식들. 현수가 울부짖었습니다. 현수 씨, 진정하세요. 미정이 말렸습니다. 40년이에요. 40년 동안 날 속였어요. 현수가 일어나 벤치를 발로 찼습니다. 벤치가 삐걱거렸습니다. 복수할 겁니다. 저 인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현수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미정은 현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현수 씨,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회장님은 막강한 분이에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이에요. 현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해요.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미정이 현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수는 미정을 돌아봤습니다. 증거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미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오래 일했잖아요. 회장님이 중요한 서류는 항상 금고에 넣으시는 걸 봤어요. 미정이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아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몰라요. 하지만 회장님 생일이나 가족 생일일 가능성이 높아요. 미정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턱을 쓸어내렸습니다.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 씨, 도와주시겠어요? 현수가 미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애 씨를 위해서라면 도와드릴게요. 그분도 너무 오래 고통받으셨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미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복수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정에게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영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0년 동안 혼자 그 비밀을 간직했을 아내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영애야. 현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세면장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 비쳤습니다. 현수는 옷을 입고 모텔을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영애, 태연, 태준, 태호 모두 가족들의 전화였습니다. 현수는 휴대폰을 다시 꺼버렸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금고를 열 것인가? 아버지의 서재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실례합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부드러운 인상이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요. 잠깐만 앉아 있겠습니다.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현수는 남자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김현수 씨 아니신가요? 남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수는 놀라며 남자를 봤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 현수 씨를 찾고 있었어요. 태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현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보 분석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를 왜 찾으신 거죠? 현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태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현수 앞에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현수와 태호의 친자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였습니다. 일치율이 99.9%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현수 씨의 친아들입니다. 태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수는 태호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현수 씨는 젊은 시절 한 여성과 사귀셨죠. 이름은 최수진이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의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수진이를 어떻게...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현수 씨와 헤어진 후 혼자 저를 낳으셨어요. 태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가졌었구나.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는 현수 씨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저를 키우셨죠. 태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현수 씨 이야기를 해주셨죠. 태호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왜 지금 저를 찾으신 겁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 회장 일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현수 씨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죠.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현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 직업이 정보 분석가예요. 김 회장 일가의 비리를 추적하던 중이었죠.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현수는 태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씨의 복수에 힘을 보태고 싶어요.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왜 도와주려는 겁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 때문에 어머니는 평생 고통받으셨어요. 현수 씨와 결혼하지 못한 게 어머니의 한이었죠. 태호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회장이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입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어머니 집안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현수 씨를 영애 씨와 강제로 결혼시켰죠. 태호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조종했군요. 현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저는 김 회장의 비밀 금고에 접근할 방법을 알고 있어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태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정말입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김 회장 일가를 조사했어요. 금고 위치도 비밀번호 힌트도 알아냈죠. 태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함께 진실을 밝혀내고 복수합시다. 아버지. 태호가 처음으로 현수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희망이었습니다.
운명이 두 사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현수와 태호는 일주일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호가 빌린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벽에는 김 회장 저택의 구조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재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금고는 서재 책장 뒤에 숨겨져 있어요. 이 부분을 누르면 책장이 열립니다. 태호가 구조도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첫 사업 성공 날짜일 가능성이 높아요. 1979년 3월 15일. 숫자로 79만 315입니다. 태호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현수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언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회장님은 매주 금요일 저녁 골프 모임에 가십니다. 태호가 달력을 가리켰습니다. 형들은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큰형님은 병원 당직이고 작은형님은 해외 출장 중이에요. 완벽한 타이밍이죠.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겠군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수와 태호는 김 회장 저택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회장이 외출한 시간이었습니다. 준비되셨죠? 태호가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수는 저택 정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태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조용히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입니다. 현수가 속삭였습니다. 태호는 손전등을 켰습니다. 책장 앞으로 갔습니다. 구조도에 표시된 지점을 눌렀습니다. 책장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렸습니다.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눌렀습니다. 79만 315.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됐어요. 현수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현수가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대리 출산 계약서였습니다. 4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애의 서명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김 회장, 김준석, 김준우의 서명도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더 찾아봅시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금고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발견했습니다. 현수가 불임이라는 거짓 진단서였습니다. 의사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자식들. 현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녹취록도 있네요. 태호가 USB를 꺼냈습니다. 현수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까지 보관하다니. 현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는 분이에요. 약점을 잡아두려는 거죠.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현수는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닫았습니다. 책장을 원위치시켰습니다. 빨리 나갑시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와 태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일찍 돌아오셨네. 집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골프 모임이 취소됐어.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수는 태호를 봤습니다. 태호는 계단을 가리켰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의 발소리가 1층을 지나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회장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이상하군. 금고를 확인해야겠어. 회장의 중얼거림이 들렸습니다. 현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태호가 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재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이 금고를 열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사? 회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집사가 뛰어왔습니다. 예, 회장님. 집사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누가 집에 들어왔나? 회장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제가 계속 있었는걸요. 집사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금고가 열린 흔적이 있어.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떡해요? 비밀번호는 회장님만 아시는데. 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CCTV를 확인해.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현수와 태호는 서로를 봤습니다. 태호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에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담장을 넘어 차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에야 차를 세웠습니다. 후, 현수는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태호가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현수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호는 현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버지. 복수는 이제부터예요. 태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만에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현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가 옆에 함께였습니다. 책상 건너편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합니다. 승소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접수하겠습니다.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죠.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태호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현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잖아요. 태호가 현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언론의 기사가 터졌습니다. 재벌가의 충격적인 비밀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현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김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현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준석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현수야, 당장 전화해. 이게 무슨 짓이야? 현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저녁 무렵 현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40일 만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영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여보. 영애가 일어서며 현수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애야. 현수가 영애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애를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을 의심해서.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애는 현수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현수가 영애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영애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알아. 다 알아. 현수가 영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몰라요. 뉴스를 봤지만 자세한 건 모르고 있어요. 영애가 말했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내가 말할게.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태연, 태준, 태호였습니다. 아버지. 태연이 현수를 봤습니다. 세 아들이 현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뉴스에서 본 게 사실이에요? 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현수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앉아라. 할 얘기가 있다. 현수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세 아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현수와 영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김 회장의 계획, 영애의 희생, 40년 동안 숨겨진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주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태호는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누구예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중 한 분이야. 현수가 대답했습니다. 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태연아, 진정해. 영애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태준이 영애를 봤습니다.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단다. 영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희는 내 아들이야. 40년 동안 함께 살았잖아. 현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혈연이 없는데 무슨 아들이에요? 태연이 소리쳤습니다. 태연아. 영애가 울먹이며 불렀습니다. 태연은 뒤돌아섰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형? 태준과 태호가 뒤를 따랐습니다. 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영애가 현수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한 채 울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태호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수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증거 조작이라며 역고소했어요. 태호가 말했습니다. 현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어요. 우리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요. 태호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수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씨의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증거를 조작해 무고한 사람을 모함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개자식들이. 현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두 번째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수는 태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태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뉴스 기사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악의적인 댓글들이 가득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김 회장 측에서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어요. 태호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한테 증거가 있잖아.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현수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김 회장이 판사들과 검사들에게 로비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 다 해결하려는 거죠. 태호가 설명했습니다. 현수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현수가 일어섰습니다. 그때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현수가 물었습니다. 제 차에 브레이크 고장이 났대요. 정비소에서 확인했는데 인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 있다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태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회장이 우릴 제거하려는 거야.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태호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정 씨한테 연락해보자. 뭔가 다른 증거가 있을지도 몰라. 현수가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정을 만나러 갔습니다. 미정은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와 태호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뉴스 봤어요. 걱정했어요. 미정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정 씨, 다른 증거는 없을까요? 회장 측에서 완전히 뒤집으려고 해요. 현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방에서 오래된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태호가 물었습니다. 제 일기예요. 40년 전부터 쓴 거죠. 미정이 공책을 펼쳤습니다. 여기 봐요. 당시 상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미정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현수는 일기를 읽었습니다. 날짜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영애를 협박한 내용, 큰형과 작은형이 계획을 짠 내용, 영애가 울면서 거부했던 장면. 이건 결정적이에요. 태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미정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현수가 물었습니다. 김 회장과 큰형님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거예요. 40년 전 일이에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테이프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이걸 주시는 겁니까? 현수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회장님이 저한테도 해코지 할까봐.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어요. 미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현수가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걸로 반격할 수 있어요.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현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현수는 단상에 섰습니다. 태호가 옆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로운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현수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것은 40년 전 김 회장과 제 큰형이 나눈 대화입니다. 현수가 테이프를 들어 올렸습니다. 스피커로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준서가, 현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하지만 가문의 대는 이어야 해. 김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어떻게 하시려고요? 준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대신 아이를 만들어야지. 현수 마누라와.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제 아내는 피해자였습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제 친아들 김태호입니다. 현수가 태호를 소개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김 회장은 제 인생도 망쳤습니다. 저와 태호 어머니의 결혼을 강제로 막았습니다. 현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김 회장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현수는 법정에 섰습니다. 태호와 영애, 미정이 함께였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과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김 회장과 김준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현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원고 김현수에게 재산 상속권과 위자료를 인정한다. 판사가 계속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태호가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영애가 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김 회장과 준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현수는 그들을 담담히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끝났어요, 아버지. 태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을 되찾는 게. 현수가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꽉 껴안았습니다.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통받는 모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의 말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쳤습니다. 판결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수는 집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애가 차를 내왔습니다. 마셔요. 영애가 찻잔을 건넸습니다. 현수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애들한테 연락 왔어? 현수가 물었습니다. 영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시간이 필요한가 봐요. 영애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충격이 컸을 테니까. 현수가 차를 마셨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애가 문을 열러 갔습니다.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영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호야. 영애가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태호도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현수는 거실에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태호가 거실로 들어오며 현수를 불렀습니다.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컸구나. 현수가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 안 드려서. 태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네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거야. 현수가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많이 생각했어요. 태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현수와 영애도 앉았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한가 싶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은 아버지잖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야. 현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태호가 현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현수는 태호를 꽉 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현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애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어때? 현수가 물었습니다. 태연이 형은 아직 힘들어해요.
태준이 형은 조금 나아진 것 같고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현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현수는 태호를 만났습니다. 강변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현수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사무실도 새로 얻었고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현수가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태호가 걸음을 멈추며 말했습니다. 현수도 멈춰섰습니다. 뭔데? 현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성을 쓰고 싶어요. 김태호로 호적에 올리고 싶습니다. 태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태호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이냐?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이제 진짜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어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수는 태호를 꽉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현수가 울먹였습니다. 태호도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한 달 후 현수의 집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태영과 태준도 왔습니다. 두 아들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맙다. 현수가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라고 하셔서요. 태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앉아라. 현수가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애가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현수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얘는 태호야. 내 친아들이고 너희 형이 되는 사람이야. 현수가 소개했습니다. 태영과 태주는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태호는 일어나 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형. 태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갑다. 태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태준이 태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연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는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아. 현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현수가 말했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족이니까 함께 밥 먹자.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연은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태호가 농담을 던졌습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태호도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영애는 행복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태연이 현수를 불렀습니다. 현수는 태연을 봤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태연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현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현수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영애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행복해요? 영애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것 같아. 현수가 영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이 걸렸네요. 영애가 현수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야. 현수가 영애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 달 뒤 현수는 김 회장 면회를 갔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김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왜 왔나? 김 회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작별 인사하러 왔습니다. 현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는 만족스러웠나? 김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것뿐이죠. 현수가 김 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래, 내 승리야. 김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현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났습니다. 6개월 후 현수네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태호의 호적 정리가 완료된 날이었습니다. 네 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미정도 함께였습니다. 축하해, 태호야. 현수가 태호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형제네. 태호가 태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부탁해.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준도 옆에 다가왔습니다. 형, 앞으로 잘 지내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태연도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형? 태연이 태호를 불렀습니다. 태호는 태연을 봤습니다. 환영해요. 태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수는 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애가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사진 찍어요. 영애가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섰습니다. 미정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미정의 구령에 맞춰 모두 웃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행복한 순간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현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태호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생각 많으세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현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태호가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40년 만에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현수가 말했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태호가 현수를 봤습니다. 그래.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더 중요하지.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별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40년간 숨겨졌던 충격적인 비밀. 김현수는 복수 끝에 진실을 밝혀냈지만 그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혈연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새 아들 태연, 태준, 태호는 혼란 속에서도 결국 현수를 아버지로 선택했습니다. 40년 함께한 시간이 증명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운명처럼 나타난 친아들 태호는 현수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 회장과 형제들은 벌을 받았고 영애는 40년 만에 비로소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 그들은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함께 흘린 눈물이었고 혈연보다 강한 것은 함께 견뎌낸 시간이었습니다. 현수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끝이 아닌 진짜 가족으로 거듭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